여러분, 어렵게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돈 잃고 후회하고 싶은 경험 하고 싶지 않죠? 경매만 하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은 경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경매가 나랑 맞지 않는다면 경매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 중에 낙찰 받자마자 망한 사례를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전 사례와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은 책과 영상에 있는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실패 사례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 없이 안전한 투자를 해야겠죠. 특히 올해는 고금리, 역전세 영향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고 하고 실제 경매 추이도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려고 시작했던 경매가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미납 사건이죠. 보통 미납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내 사항에 맞는 대출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시세 조사를 잘 못해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 사례는 잘못된 권리 분석과 대출 문제로 미납한 경우 두 가지였는데요. 이번 영상은 세 번째인 경우,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잘 못해서 현재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용인에 있는 33평 아파트에 총 4분이 입찰해서 어느 분이 3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례가 세 번째 경우인 시세 조사를 잘 못해서 고가의 낙찰 받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파트 경매 물건 최근 실거래를 보면 23년 11월에 9층 물건이 3억 2천, 그리고 5층 물건이 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4년도에는 거래가 없으니까 현재 매물을 봐야겠죠. 이 물건 33평 A타입 기준으로 보면 중고층이 2억 8천부터 3억 2천까지 있는데 낙찰은 3억 3천에 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래 가치가 있어서 더 상승할 기대가 있더라도 일반 매매로 고층 기준 2억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경매로 5천 이상 비싸게 받은 거죠. 경매가 일반 매물보다 더 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상태도 못 보고 미납관리비, 명도비, 기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일반 매물보다 동일하거나 비싸게 받으면 경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높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 미납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미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고 경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인 경우는 사실 많은 영상에서 책 한 권만 봐도 된다. 또 유튜브 영상들 요즘 많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면 된다라고도 해요. 맞아요. 경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도 보고 틈틈이 스윙 연습도 하지만 결국 레슨을 받죠. 그게 더 빠르고 내 스윙 폼이나 나에게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 책 보고 영상 찾아보면서 독학으로 하는 게 맞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은 책만 보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권리 분석은 기본만 알아도 충분히 안전한 물건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부분을 실수해서 이렇게 미납하고 결국 몇백, 몇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날리게 되니까요. 저와 함께 1대1 코칭과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스터디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둘 다 오프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체크 못해서 자금 운영이 틀어진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미납을 하게 되죠. 사실 이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낙찰은 잘 받았는데 대출 때문에 미납을 한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보통 대출 상담사분들은 거래가 없으면 낙찰받기 전에 잘 안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해도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니까 감정가의 몇 프로, 낙찰가의 몇 프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낙찰 받고 연락을 달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있죠. 주택수, DSR, 개인 소득에 따른 여러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전에 내 사항에 따른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입찰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저희 스터디 멤버와 1대1 멤버는 전담 상담사분이 계셔서 미리 체크하고 입찰을 들어가니까 이런 사고는 없겠죠. 그리고 정확한 금액, 금리 이런 부분은 낙찰 받은 후에 심사를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시세 조사를 한 경우죠. 전용 평수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급 평수로 시세 조사해서 낙찰 받는 경우도 봤는데요. 평수를 잘못 알고 시세 조사하면 당연히 고가의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낙찰을 받더라도 잔금 납부를 못해서 결국 미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매 정보지에 있는 전용 평수와 등기부등본에 있는 전용 평수가 동일한지 체크를 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다 보면 어떤 단지는 평수는 동일한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이 어떤 타입인지 그거에 따른 시세, 거래량, 선호도 이런 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권리 분석, 대출, 시세 파악을 잘해서 낙찰 받으면 이제 명도를 해야겠죠.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명도인데 경매에서 명도는 필수고 명도 없이 어떤 수익도 만들 수 없잖아요. 명도를 하다 보면 강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강제 집행의 과정 그리고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